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위해 연력학을 아주 쉽게 부서드리는 여러분의 친절한 튜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얼음이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신비로운 마법, 상변화 다이내믹스입니다. 연력학 계산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잠열 공식부터 복잡한 다단계 열량 계산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 서로 온도가 다른 물이 만났을 때 섞이는 열평형 원리도 아주 직관적인 저울 그림으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산의 기본이 되는 절대온도 변환 꿀팁까지 알차게 꽉꽉 채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절대 겁먹지 마세요. 오늘 영상 하나면 열량 계산의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럼 펜과 노트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신나는 열역학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온도계 눈금이 쑥쑥 올라가는 걸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을 현열이라고 부릅니다. 현열을 구할 때는 공식 Q는 Cm 델타 T를 써서 비열, 질량, 그리고 반드시 온도차를 곱해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을 때는 불을 가해도 온도가 0도씨로 가만히 멈춰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온도는 그대로인데 고체가 액체로 상태만 변할 때 몰래 숨어 들어가는 열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잠열 공식 Q는 MR을 자세히 보시면 온도차, 델타 T가 쏙 빠져 있죠?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 질량과 잠열 상수만 곱하는 거예요. 온도가 변하면 현열, 상태가 변하면 잠열. 이 두 가지만 명확히 구분하셔도 연력학의 절반은 정복하신 거랍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이 두 공식을 언제 꺼내 써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물이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로 변하는 세 가지 상태 변화를 귀여운 삼각형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청록색 화살표를 보면 고체에서 액체, 융해, 액체에서 기체, 증발로 변할 때 열을 쫙쫙 빨아들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공학에서는 흡열 반응이라고 부른답니다. 반대로 왼쪽의 주황색 화살표처럼 기체에서 액체, 응축, 액체에서 고체, 응고로 갈 때는 열을 밖으로 뱉어내죠. 이것이 바로 열 에너지를 외부로 내뿜는 발열 반응이며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방을 차갑고 따뜻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곧바로 기체가 되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승화 현상도 양쪽 모두에 존재한다는 점 참 신기하죠? 이 화살표 방향과 열이 들어가고 나가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헷갈리는 공학 용어들도 아주 쉽게 외워지실 거예요. 자, 시험장에 가기 전에 구구단처럼 달달 외워야 할 마법의 숫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0도씨 얼음이 녹을 때 필요한 융해 잠열은 1kg당 335kJ입니다. 두 번째, 100도씨에 펄펄 끓는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의 증발 잠열은 2256kJ라는 큼직한 숫자를 가지죠. 세 번째, 조금 특이하지만 0도씨의 차가운 상태에서 증발할 때 필요한 잠열은 2501kJ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를 하나 발견하셨나요? 100도에서 0도로 증발 온도가 낮아지니까 잠열 값은 오히려 커졌죠. 증발 온도가 낮아질수록 증발에 필요한 잠열 값은 커진다는 이 반비례 관계는 객관식 문제의 최고 단골 손님입니다. 문제에서 이 숫자들을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으니 꼭 수첩에 크게 적어두고 암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뜨거운 물을 꽁꽁 얼리려면 얼마만큼의 열을 빼앗아야 하는지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화면처럼 온도와 에너지의 흐름을 지그재그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그려보세요. 온도가 뚝 떨어지는 사선 구간인 1번과 3번은 온도 변화가 있으니 당연히 현열 공식을 써야겠죠? 반면 온도가 평평하게 멈춰있는 2번 구간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중이니까 잠열 공식을 써야 한답니다. 이렇게 현열, 잠열, 현열 세 구간으로 똑똑하게 쪼개서 각각 계산한 뒤 마지막에 전부 더해주는 것이 실전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지금 온도를 낮추고 있는지 상태를 바꾸고 있는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준답니다.
다단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빈 종이에 이 꺾은 선 그래프부터 그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방금 배운 원리를 써서 20도씨 물 100kg을 영하 5도의 얼음으로 만드는 미션을 함께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스텝 1은 20도 물을 일단 얼기 직전인 0도 물까지 식히는 현열 구간이니 물의 비열 4.2를 곱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 스텝 2는 0도 물을 0도 얼음으로 꽁꽁 얼리는 잠열 구간이므로 아까 외운 융해잠열 335만 싹 곱해주면 되죠. 세 번째 단계, 스텝 3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인데 이제 물질이 물이 아니라 얼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하 5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현열을 구할 때는 꼭 얼음의 비열인 2.2를 곱해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구한 1, 2, 3단계의 열량들을 모두 더해주면 우리가 밖으로 빼앗아야 할 최종 방출 열량이 깔끔하게 계산되죠. 상태가 바뀌면 비열값도 바뀐다는 사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다단계 계산도 10초 컷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열량 공식을 쓸 때 꼭 조심해야 할 출제자의 함정이 하나 숨어 있는데 바로 단위 장난입니다. 공식에서는 분명히 킬로그램 단위의 질량을 넣으라고 했는데 문제 지문에서는 얄밉게도 200리터 같은 최적, 부피를 주거든요. 부피를 그대로 질량 자리에 쏙 집어넣었다간 곧바로 오답을 고르게 되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를 구해줄 마법의 톱니바퀴가 바로 유체의 비중 S라는 힌트입니다. 물의 밀도인 1000에다가 주어진 물질의 비중 S를 곱해주기만 하면 그 물질의 진짜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 툭 튀어나오죠. 최적을 만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밀도를 곱해서 진짜 무게, 질량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먼저 생각하세요. 이 단위 변환의 톱니바퀴만 잘 굴려주시면 출제자의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으실 겁니다. 앞서 배운 질량 변환을 기름 200리터, 비중 0.9라는 실전 예시를 통해 아주 쉽게 따라가 볼게요. 먼저 비중이 0.9라고 했으니 물의 밀도 1000에 0.9를 곱해서 기름의 실제 밀도가 900kg per 미터 세제곱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 다음 200리터를 공식에 맞는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누어 0.2m 세제곱으로 변환해줘야 해요.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밀도 900과 최적 0.2를 곱해주면 비로소 180kg이라는 진짜 질량이 짠 하고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이 180kg을 열량 공식 Q는 cm 델타 T의 질량 m자리에 쏙 대입해서 계산하면 완벽한 정답이 나온답니다.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밀도 구하기, 부피 단위 맞추기, 둘을 곱해서 질량 만들기, 이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이 흐름도만 머릿속에 사진 찍듯 찰칵 찍어두시면 단위 환산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뿐만 아니라 전기로 작동하는 히터가 뿜어내는 열량을 구하는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도 원리만 알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전기 용량 단위인 1kW는 1초당 1kJ의 열을 뿜어낸다는 뜻과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총 열량을 구하려면 그 히터의 출력, 킬로와트에다가 켜둔 시간, 초만 단순히 곱해주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 10kW짜리 히터를 켰다면 10에다가 몇 초 동안 가동했는지 시간만 곱해주면 발생한 열량 킬로줄이 뚝딱 계산되죠. 여기서 딱 하나 주의할 점은 만약 시간이 분이나 시간으로 나왔다면 반드시 60이나 3600을 곱해서 초, 세크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1kW는 1초당 1kJ이다. 이 마법의 동의어만 알고 계시면 전기와 열을 넘나드는 계산이 즐거워질 겁니다. 복잡한 변환 공식 외우지 마시고 출력 곱하기 초,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될지 아주 직관적인 저울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 당연히 미지근해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이때 최종 온도를 TX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열역학의 가장 아름다운 대원칙이 등장합니다. 밖으로 새어나가는 열이 없다고 가정할 때 말이죠. 뜨거운 유체가 식으면서 내뱉은 잃은 열과 차가운 유체가 데워지면서 빨아들인 얻은 열은 양팔저울처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고온이 버린 만큼 저온이 쏙쏙 주워 먹었으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팽팽하게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방출 열량 이퀄 흡수 열량이라는 저울의 원리만 잘 세워두시면 아무리 복잡한 혼합 문제도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답니다. 문제를 풀 때 헷갈리면 항상 이 팽팽한 양팔 저울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방금 본 양팔 저울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멋진 방정식으로 옮겨 적어 볼까요? 왼쪽은 뜨거운 녀석의 열량 공식, 오른쪽은 차가운 녀석의 열량 공식을 두고 가운데 등호를 딱 그어주세요. 여기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꿀팁. 온도차를 구할 때는 무조건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녀석은 원래 온도 T1이 나중 온도 Tx보다 높으니까 T1-TX로 묶어주고, 차가운 녀석은 나중 온도 Tx가 원래 온도 T2보다 높아졌을 테니 Tx-T2로 묶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랍니다. 이렇게 양쪽에 모두 숨어있는 미지수 Tx에 대한 단일 방정식을 쭉 풀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미지근한 온도가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방정식 풀이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한두 번만 종이에 직접 써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연력학 계산을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온도 단위 변환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섭씨는 물이 어는 점을 0, 끓는 점을 100으로 잡은 익숙한 온도죠. 하지만 공학 공식에서는 분자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는 엄청나게 차가운 영하 273.15도를 0으로 잡는 절대 온도 K를 써야 해요. 이 두 가지 온도를 바꾸는 마법의 열쇠는 바로 플러스 273.15, 보통 계산할 땐 273이라는 숫자입니다. 문제의 섭씨 온도가 보이면 반사적으로 273을 더해서 절대 온도 K로 싹 바꿔놓고 계산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변환 하나를 깜빡해서 다품 문제를 틀리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으니 섭씨를 보면 무조건 273을 더한다. 꼭 외쳐주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험 점수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답니다. 가끔 미국이나 영미권 도면을 보면 우리가 안 쓰는 화씨라는 온도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화씨 온도에도 절대 온도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를 랭킨 온도라고 부른답니다. 섭씨를 켈빈으로 바꿀 때 273을 더했다면 화씨를 랭킨 온도로 바꿀 때는 460을 더해주면 됩니다. 사실 우리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에서는 켈빈으로 바꾸는 변환이 99%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랭킨 온도는 화씨 세계에도 절대 온도가 있고 그건 460을 더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뇌용량은 소중하니까 일단은 앞서 배운 켈빈 변환 플러스 273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이 마스터 알고리즘 한 장으로 싹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온도가 변하면 현열, Q는 CM 델타 T, 상태가 변하면 잠열, Q는 MR, 공식을 똑똑하게 골라 쓴다. 둘째, 부피, 리터가 주어지면 당황하지 말고 비중을 곱해 진짜 질량, 킬로그램으로 바꾼다. 셋째, 섞이는 문제가 나오면 잃은 열과 얻은 열이 같다는 양팔저울, 열평형 방정식을 세운다. 넷째, 온도기호를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73을 더해 절대온도, 켈로로 무조건 변환한다. 이 네 가지 원리만 백지 위에 직접 써내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연력학 계산 문제의 마스터가 되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실전 문제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단기 합격을 저 튜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